존스타운 인민사원 사건 광신과 통제 900명 비극기 숨겨진 진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사건은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극단적인 통제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잊혀진 사건 중 하나인 존스타운 인민사원 사건입니다. 1978년 남미의 외딴 정글에서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사망한 이 사건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교주의 심리, 집단 통제 방식, 그리고 이 비극적인 결말의 법적 의미까지 프로파일러와 법 전문가의 통합적인 시각으로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존스타운 인민사원 사건은 1978년 11월 18일 가야나의 외딴 밀림에 세워진 존스타운이라는 공동체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민사원이라는 이름의 이 집단은 처음에는 사회 정의, 구현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내세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집단의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그 성격은 급격히 변질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칭하며 신도들의 삶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운영되었습니다. 신도들은 가진 모든 자산을 지도자에게 바쳐야 했고 외부와의 통신은 감시되었으며 허가 없이 존스타운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도자는 신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소한 잘못에도 가혹한 처벌과 공개적인 모욕을 가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거나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고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심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등 다양한 심리적, 물리적 학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도들의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만이 생존 방법이라고 믿게 만드는 세뇌 과정이었습니다.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볼 때 인민사원의 지도자는 극도의 나르시시즘과 편집증을 가진 인물로 분석됩니다. 그는 타인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데 탁월했으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 병적인 통제욕을 보였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고, 일단 공동체 안에 들어온 신도들에게는 사랑 폭탄과 같은 초기 환영 후 점차 학대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외부와 분리시켜 나갔습니다. 존스타운이라는 물리적 고립 환경은 이러한 심리적 통제를 극대화하는 장치였습니다. 신도들은 정보가 통제된 채 지도자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집단 사고방식에 갇혀 비이성적인 명령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심리적 병리가 집단의 광기로 전이되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민사원의 인권 유린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이 외부로 새어나가면서 미국 연방 정부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한 연방 하원의원이 언론인 및 유가족, 대표단과 함께 존스타운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교주의 편집 증정 망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조사단이 존스타운을 떠나려 할 때 조주의 명백한 지시를 받은 인민사원 신도들이 무장하고 비행장으로 가 조사단 일행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하원의원을 포함한 5명이 현장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이는 고립된 사이비 집단이 외부 세계에 대해 저지른 명백한 테러 행위이자 계획된 살인 범죄였습니다. 외부 조사단 살해 사건 발생 직후 지도자는 더 이상 자신의 범죄와 인민사원의 실체가 숨겨질 수 없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신도들을 광장으로 모아놓고 자신들의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라는 거짓된 위협을 주장하며 혁명적 자살을 강요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것이 과연 신도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집단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지도자의 강압과 심리적 조종에 의한 집단 살인이었는지입니다. 현장에는 무장한 경비들이 탈출을 막았고, 신도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볶음물 청산가리 섞인 음료를 마셔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강제로 독극물이 먹여졌습니다. 이는 신도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강압과 세뇌 상태에서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지도자에 의한 대량 살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9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비극적으로 생명을 잃었고 여기에는 3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밀림 속에서 발견된 참혹한 현장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사당국이 진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가해자, 지도자 및 주요 강압 가담자들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기에 전통적인 형사 재판을 통한 책임자 처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과 현장 증거 분석을 통해 인민사원의 실체와 교주가 저지른 범죄 행위 강요, 학대, 사기, 그리고 대량살인 지시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경을 넘어선 사이비 종교 집단의 범죄와 그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인 경각심을 높였고 이러한 집단의 감시 및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존스타운 인민사원 사건은 한 개인의 극단적인 심리적 병리가 어떻게 집단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심리적 조종과 통제가 물리적 폭력이나 대량 살인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프로파일링은 지도자의 심리적 특성과 통제 기법, 신도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법적인 분석은 강요된 행위의 법적 성격과 집단 사망 사건이 살인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 비극은 사이비 종교와 광신적인 지도자의 위험성, 그리고 인간 심리의 나약함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 남아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유의지와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하는 사건입니다.